그리고 지금 오세훈이가 당권에 관심이 있죠. 오히려 지방선거에는 전혀 없고, 저는 사실은 전환기 선생님이 자유와 혁신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날 텐데, 물론 뭐 최근에 행보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치 초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의 여의도 정치를 장악한 거대 영당은 거대한 시대 정신을 저버리고 있죠.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척결, 통한 자유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반중 친미, 자유세계와의 굳건한 연대,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 정권은 이 시대 정치 정신을 읽고 있나요? 시대 정신에 반하고 있죠. 엔추파도스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런 방구조차 하고 있지 않죠. 이런 방구조차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 기득권에 안주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음모론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2월 28일 날 선거 감시 TF를 만든다고 했는데, 선거 감시 TF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선거 감시 TF 만들어졌나요? 선거 감시 TF는 아직도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다고. 예, 공관위원장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데, 선거 감시 TF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 엔투파도스들이 끊임없이 대중을 기만합니다. 진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3지대는 필패한다. 대한 세력의 등장을 폄하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 카르텔과 엔투파도스들의 논리입니다. 이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꿀을 빠는 자들, 생존 논리일 뿐이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 부정선거 토론회 이후에 연락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완전히 우리나라 거대 언론 담론이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다 먹었다. 이걸 계속 키워야 되는데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힘당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선거 TF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선관위 불러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토론회 때 문제된 그런 여러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오히려 엉뚱한 담론, 윤절연이나 이런 또 다른 정치적 담론을 얘기함으로써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 줄여버리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부러 꺾어버린다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껴가지고, 예. 근데 그게 항상 보여요. 일부러 언론이 이걸 줄인다. 그리고 외면한다. 아니면은 쟁점을 돌린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동안 부정선거를 싸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예. 사실 원래 부정선거 토론회 얘기가 그 토론회 한 3주, 4주 전에 먼저 있었잖아요. 토론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제 이름이 거론된 거는 알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TV조선 기자가 저한테 박 변호사님 안 나오시나요?
박 변호사님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래 이제 멤버였던 사람들 명단을 보고 거기 이제 메인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왜 박 변호사님 이름이 없어요? 이러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TV조선 그게 무산이 되었고, 제가 사실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 일본 잠깐 갔다 오고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금요일 날 했으니까 화요일 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 뭐 대충 토론회일 것 같긴 했는데, 그때, 예, 예, 예. 그래서 이용돈 PD님 연락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토론회 이제 멤버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이제 토론회였다면은 실질적으로 제안을 받은 거는 이제 화요일 오후였고,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죠. 걱정이 됐기도 했지만은 일단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그 아니 그 토론회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멤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멤버가 바뀌었고 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멤버가 이제 세 명으로 그 전날에는 이제 전한길, 이용돈, 저 이렇게 세 명으로 이제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그 리허설도 저를 위한 리허설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였는데 한 번이 틀어지고 두 번째도 틀어져 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준비를 제가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일 토론회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토론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때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여기 있는 이 피켓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사실 그 미리 그 출연 제의를 받았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미리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형식을 고민하다가 또 멤버를 고민하다가 그 전날 오후부터 이렇게 비로소 좀 준비를 했고 사실 이제 그때 느꼈던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이준석과는 한 번 정도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어,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놈한테 제가 제대로 좀 알려줄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것처럼 그래 그냥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때 메인 스피커는 우리 저기 전환기 선생님 위주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이제 주로 이제 토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가 다 땜빵을 해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뭐 1대1 토론이다 보니까 그 4대1 토론이지만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상 이제 저와도 1대1처럼 되는 형국이 많아서 오히려 또 그 이준석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던 거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미리 준비를 했었다면 더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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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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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그렇죠. 어려운 사실 뭐 이게 그 실질적으로 토론 준비는 뭐 하루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 제가 부정선거를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그다음에 강의로도 그리고 뭐 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뭐 황교안 대표도 제가 설득을 해서 부정선거를 믿게 된 그런 케이스기도 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급작스럽게 준비를 한 것도 맞지만 또 어찌 보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의 어떤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렇게 또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선거한 거 이런 아니, 음. 개몽 같은 네, 느낌도 네네. 그럼 많은 사람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신지 이게 어떤 되는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부정선거를 제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니까. 이 부정선거는 사실 주권 유린, 주권 뭐 말살과도 같은 거고, 과거 전쟁으로 치면은 어, 총칼로 내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그 죽임을 당한 그런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어떻게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희한했습니다. 희한했는데, 결국엔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작이나 언론 장악, 그리고 국힘의 엔추파도스들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누그러지는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이번 토론에 많은 국민들이 알았어요. 특히 좌파들도 나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실체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또 분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전 세계적으로 때릴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적 시대 정신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떤 부정선거 척결 흐름과 같이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작년에 스탑 더 스틸 책도 냈었는데, 그거를 한 투를 내볼까 이런 생각으로 집필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미국을 또 갈 생각입니다. 미국을 가서 또 한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3월 말 정도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뭐 한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전달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국내 많은 분들이 또 이 부정선거를 인지를 하고 이걸 깰 수 있게끔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조직, 모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자유대학이 일어났던 이유가, 제가 그 박준영하고 김효은이라는 연세대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서, 너네들이 지금 그 부정선거 조사할 때가 아닐 것 같다. 너네 이미 부정선거는 이미 많이 조사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시국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탄핵과 관련된 시국 선언,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전국 대학생들이 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외침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또 이 부정선거 대토론회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뭐 콘서트나 여러 가지 뭐 집회나 강연 등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알고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이런 어떤 주권 침략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